정치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오늘은 정치 폭로의 제왕 정도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 나쁘죠? 폭로의 제왕은 좀 그런데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저 안 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삭제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왜요? 뭐 듣다 보니까 무슨 1위 하셨다고. 아, 1위요? 네. 아유, 그거 뭐 1위는 늘 해요. 그래요? 겸손하지가 않으시네. 우리 정 의원님 뵈니까 반가워서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송채윤님 문자 왔네요. 일하는 내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국민들 주 5일째를 주 6일 잠길 밝게 꼭 치되길 기도합니다. 인용을 바라는 분 같네요. 그렇네요. 50원 단문 100원 장문 샵 10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통하는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송도 하고 뭐 무척 바쁘시잖아요. 아니, 실은 또 별 볼 일 없습니다. 방송하면 사람들이 바쁜 줄 알더라고요. 예. 근데 뭐 방송 안 하는 시간은. 근데 요새 이제 뭐 좀 누구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국회의원 때보다는 좀 덜 바쁘세요? 물론이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안 바빠서 좋더만 네. 이제 좀 이제 우울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뭐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한가해지니까 혹시도 겪어봤을 때. 예. 삼선 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그 선언도 다녀오시고 잠깐. 예, 그랬어요. 예, 무죄로 끝났지만. 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뭐 고생됐지만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서울구치소에. 서울고치소에 있었어요. 얼마나 있어요? 몇 개월? 10달 있었죠. 그럼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 힘들었지만은 또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워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그리워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많이 생각을 했고 예. 또 많이 제 자신이 변화도 했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예. 또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번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일 나요. 지금 누굴 돕고 계신다는데 누굴 돕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이제 지사 지금 바른정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하고 있잖아요. 예. 예, 돕고 있습니다. 그럼 그 캠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뭐 총괄 본부장이래요, 제가. 총괄 본부장. 예. 그럼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럼. 아니 바쁘진 않고요. 일은 실무자들이 하고 저는 예. 그냥 회의만 주재하고 그럽니다. 전에 한번 바른정당도 사실 망했다. 정치 없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바른정당 예. 개국 팟캐스트에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잘 되길 기원한다 했죠. 잘 되길 저도 기원했죠.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예. 그래서 새누리당 시즌 2가 돼버렸는데 지금 정의당과 지금 마지막 순위 꼴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요. 새누리당과 무슨 후보 단일하냐, 우리만의 칼날을 갖고 가자 하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갖고 남경필 지사하고 좀 견해가 엇갈리잖아요. 그런 게 좀 원인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럼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든 그 이유 원인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뭐 하러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이유가 있나요? 예, 대구민심 보니까 이제 대구민심은 또 바뀌었어요. 대구 경북. 대구의 민심 자기 예. 지역구. 예,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거기서 지금 좀 뭐 폭력 사태까지도 빚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서의 그런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본인은. 지역 가면은 배신자라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네. 탄핵 국면 초기 때는 정말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가면은 새누리당을 즉 이제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온 배신자. 예, 그런 여론이 또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대구나 이쪽은. 그 대구 쪽에서. 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동정심을 유발한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여론조사 제가 이제 여론조사 회사도 그 하나 관계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 조사하면요. 예. 그쪽 보수 후보 중에서 외연 확장성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무척 기다렸었는데. 글쎄요. 저도 예. 지금
너무나 지지율이 안 올라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도 못해 그냥 저희 사무실 7층인데 7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근데 어쨌든 정도원 의원님 다운 발상이시다. 예, 남경필 지사는 제가 1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동지고 예. 어려운 시절도 같이 했죠. 그래서 필요할 때 친구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도 뛰어내야 되지는 마세요. 밑에 이제 저거 보호대 해놔도 어디 하나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남경필 지사 얘기가 형 그럼 내가 그만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정도원 의원님이 농담을 했지만 그만큼 절실하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걸 갖췄는데 국민들이 아직 지도자로서 이렇게 인식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게 경기도지사 하면서 초선 재선하면서 협치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정무부지사를 그 민주당 쪽에 권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제 연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본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연정을 굉장히 성공리에 왜냐하면 2기까지 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만 내려가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남경필 지사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시간 내서 또 한 번 하고. 네. 자, 탄핵.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관되게 이제 인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치고 예. 또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의 미래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더에다가 변호인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바보가 판사나 검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극하고. 근데 변호인단은 모욕을 주고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거 법리적으로는 이미 싸움 끝났는데 법리적으로 그 변할 것도 없는데 예.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 결정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하는 이런 그 시그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예. 정연하게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죠. 소추위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최근에 그 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 출발점은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도 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리를 따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을 벌였으면 좋다. 헌법 위반했고 법률 위반했는데 이게 파면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를 따지는데 처음부터 법리 싸움했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소추위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도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지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순서 정하는 것도 막 싸우고 예. 뭐 거기도 온건파가 있고 뭐 강경파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좀 뒤죽박죽 엉망해요. 엉성해요. 그래서 최후 대통령 의견서 읽을 때는 서로 뭐 그 최후 변론할 때 서로 하려고 해갖고 봉숭아학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걸 또 자기네들 스스로 날치기로 그거를 또 변호했다고 그렇게 그 예. 어떤 집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대통령 의견서를 서로 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로 있을까요? 뭐 정말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4시간 남았나요? 예, 24시간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1초가 뭐 1년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하여간 이제 이 인용이 된다 치면은 아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강력 반발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강력 반발하다 보면 그 추종자들이 또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인용될 때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의외로 겸허하게 나올 거예요.
기각이 되면. 네. 근데 뭐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이제 뭐 기고만장하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하지만은 12월까지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겠죠. 아, 그래서 기각이 돼도. 예, 그 혼란이 이제 12월까지 계속가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이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예. 인용을 주장하고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런에도 지금 바닥인데 예.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가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탄핵 기각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에게 갔다가 무슨 돌발 상황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진짜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일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을 다독이고 이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기회를 뭐 생각하자. 뭐 그게 맞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도 지금 1년 동안 나라를 두 동강이 내놓고 온 국민을 실망을 시켰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역사에 저는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계속 드라마가 될 겁니다. 연속극 드라마가 되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또 너무 역사적인 소설로도 사건이니까. 나오고 그래서 제가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석양천도 실패를 1000년의 조선 1000년의 1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오래 사십시오. 그럼 박근혜 드라마 많이 볼 겁니다. 예. 그러네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드라마 안 본다, 영화 안 본다. 왜? 이게 제일 재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정말 영화 소재로는 끝내주죠. 자 지금 남경필 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바로 대선 그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대선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미 들어가 생각하고요.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그 촛불 세력들이 기세가 또 오르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탄핵이 기각되면 또 촛불 세력들이 또 더 결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혜는 가장 앞선 주자한테 결국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다 저 혜택을 보게 돼요. 앞선 주자가. 앞선 주자 지금 1위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네. 제일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돼도 유리하고 저렇게 돼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올해 운세가 대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앞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1등 공신 아니에요? 직접 그 대통령 당선시킨 대선판을 누구보다도 좀 잘 읽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그 대통령 두 후보가 정말 피를 말리는 박빙의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되면 대통령 될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랬죠.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진짜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울었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저보러 1등 공신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등 공신은 죄송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기에 이제 지지율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1등 공신을 할 수 예. 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죠. 예, 이제 만약에 누가 되면은 1등 공신이 되겠죠. 예.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그때는 또 내부 경선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내부 경선도 별로 치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원사이드하게 뭐 한 분이 앞서고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면은 이순신이 나와도 못 이긴다. 안중근이 나와도 못 이기고 세종대왕께서 나오시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정도로 지금 내부 경선도 굉장히 경사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너무 재미없는 대선일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계속 저거 음반을 내시잖아요. 갑자기 왜 음반 얘기를 하세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벼랑간에. 네. 돌발 퀴즈예요, 그러니까. 왜 네. 자꾸 음반을 내세요? 아니 저도 이제 뭐 뭘 모르고 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5개까지 냈는데 히트곡이 하나도 없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기사를 봤더니 그 동네에서 어느 분이 거의 뭐 무료 도서관을 지었어요. 근데 무료 도서관을 지은 게 자기 자식이 사고 나갖고 이제 그 전세상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받은 보상금을 갖고 정도원 의원님 지역구에 도서관을 짓고 네. 거기에 그 도서관 오프닝 행사 때 갖고 노래를 불러준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딸이었는데 예. 이제 딸이 교통사고 죽은 다음부터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맨날 소주만 마시고 있길래 아하. 근데 굉장히 자수성가한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우리 이제 진아 걔 이름이 진아였는데 진아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만들고 잊어버리자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돈을 이제 50억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는데 서울시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지금 이진아 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10주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찬송가를 불렀죠. 아하. 그 부부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인가가 예. 옆에서 이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로 유튜브. 돌렸나 뭐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유튜브를 못 보고 그걸 기사 보고 들으셨- 울었어요. 네, 그걸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 기사를 보고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해갖고 안산에다가 아이들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나 짓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 되네요. 예.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지하에다가는 이제 뭐 그 추모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평생 거기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박영민님 문자 오셨네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라고 했더니 박영민님이 문자 보내셔서 제 지지자 한 분은 이제 이분한테 뺏겼네. 이분 뉘신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네요. 그 유명한 정두원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5집 가수 정두원 의원이시죠. 이분 정두원 의원이요. 제가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언어의 연금술사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유, 그건 감히 제가 예. 어떻게 도사님 앞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가수 아니에요 가수.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한 깔때기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걸 폭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뭐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네. 박사모 회원들이 뭐 기절초풍할 것이다, 뭐 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07년 얘기인데요. 예. 그때 이제 양쪽이 치열하게 검증을 할 때라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 구멍가게도 운영 못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모두가 경악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분들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이번 대선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 별로 귀뚱에도 듣지 않더니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그게 2007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나오신 김에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러시지. 저를요. 예. 제가- 광고를 좀 해야죠. 저는- 통화셔야지 서로. 저는 이제 삼선 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인데 제가 뭘 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CBS에서 뭐 하시나요? CBS 안에? 예, 예. CBS에 이제 월간 뭐 코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TBS에는 주간 코너가 있고 TBS. 예, 예. 그래서 저하고 TBS에서 만나신 거네요. 예, 예. MBN에서는 이제 요새 새로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정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요새 잘 나가는 썰전하고 같은 시간대거든요. 아하. 예.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했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제목이 뭐예요? 판도라인데 판도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삼선을 지내신 정돈 의원님을 모시고 그리고 5집 가수 약간 우린 4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내셨네.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자, 5집 그 음반까지 낸 정돈 의원